안녕하세요, 오피디입니다. 오늘 아마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어피디입니다.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. Let's do it. 이번 하락장이 오면서 또 한 가지 사고 싶은 회사,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도 계속 사고 싶은 회사, 아무래도 아마존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. 하지만 이 아마존이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정말 많이 떨어졌죠. 지금 뭐 90불까지 갔어요. 그래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, 많은 이런 그 트레이딩 펌이나 아니면 헤지 펀드 펌에서 엄청나게 아마존을 팔고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조금 알아보고 저는 어떻게 할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. 잠깐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마존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이제 아마존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10월 말쯤에 있었던 세 번째 분기 그 어닝이 나오고 나서부터인데요. 그래서 뭐 한 120불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90불까지 떨어졌습니다. 조금 더 올랐는데요. 오늘 이 영상 찍는 날이 11월 6일입니다. 근데 지금 주가가 이제 금요일 날 장이 마감했을 때 주가가 90불 98전입니다.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어닝 때문이죠. 근데 그 어닝에서도 조금 제일 좀 이렇게 타격이 컸던 것은 바로 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률이 약간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액셀러레이션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.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. 그게 이제 33%씩 올라가던 게 요번 분기에 들어와서 27%로 떨어졌습니다. 뭐 6%가 떨어졌죠. 그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.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레이버, 그 인력이 비싸지고 있습니다.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인력도 같이 올라가니까 하여튼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되고, 그러니까 또 인력은 또 올라가게 되고, 하여간 이게 악의 순환이 되고 있는데 뭐 하여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물가 올라가죠, 인력 올라가죠. 그래서 지금 오퍼레이팅 인컴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. 지금 물건도 못 팔아서 조금 레베뉴가 떨어지고 있는데 오퍼레이팅 인컴도 떨어져서 요번 분기에 자그마치 49%가 떨어졌습니다. 아마존에서 반토막이 났어요. 오퍼레이팅 인컴이. 그리고 또 한 가지,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한 가지는 가이던스가 낮아졌습니다. 이제 다음 쿼터, 다음 분기에 벌어들일 돈이 컨센서스는 한 155 빌리언 달러였는데요. 이 가이던스를 좀 낮게 잡았습니다. 그래서 좀 낮췄어요. 돈을 더 못 벌 것 같다. 그래서 잡은 게 140에서 148 빌리언 달러로 낮췄습니다. 이거는 좀 굉장히 좀 그런 거죠. 아마존조차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. 지금 돈 빌리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될 그런 회사인데도 이렇게 타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나빠질 텐데 뭐 하여튼 걱정이 돼서 많은 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을 팔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회사가 그렇게 나쁘게 뭐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.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는 한 15%의 넷 세일이 올랐어요. 작년보다는 15%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. 그렇게 큰 회사인데도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대단한 거는 지금 foreign exchange, 전 세계에서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19%가 올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팅 할 때 뭐 기름값도 들어가고 많은 게 들어가잖아요. 그리고 재료값, 그런 거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인컴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. 뭐 전 세계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쨌건 저쨌건 아마존도 지금 어떤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 경제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다.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고,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났고, 클라우드 비즈니스도 조금 이렇게 확 늘어가고 있는 성장률이 조금 줄었다. 네, 뭐 걱정이 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마존은 더 살 것 같습니다.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을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습니다. 빌릴 돈도 별로 없고요. 그리고 회사 자체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, 오퍼레이팅 인컴이 반토막 났다고 해도 돈을 버는 기계입니다. 그리고 한 분기에 150조 이상의 그런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? 이제 이런 회사는 약간 펀더멘탈을 본다기보다는 좀 더 이게 성장할 구석이 있는지, 성장할 어떤 기미가 있는지, 어떤 틈이 있는지, 그걸 보는 게 더 난데요.
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성장할 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첫 번째는 fulfillment center, 그러니까 그 웨어하우스의 효율성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. 좀 더 좋아지고 있어요.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. 뭐 그때도 보여드렸던 막 이렇게 컴퓨터 같은 애들, 그리고 지가 혼자 가는 뭐 이렇게 지게차 같은 게 혼자 다녀요. 그러면서 모든 걸 나누고 있고 모든 게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정말 그렇게 큰 회사에서 어떤 물건, 조그만 물건 하나를 시켰을 때 이틀에서 아니면 빠르게는 오늘 도착하는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.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가능한 게 당연하죠. 한국은 뭐 택배하면 뭐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오잖아요. 왜냐, 나라가 작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한국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나 아니면 저기 뭐 시골에 살면 좀 이렇게 배달되는 게 늦어지겠죠. 미국은 굉장히 땅덩이가 크고 또 정말 시골들도 많아요. 제가 사는데도 그렇게 뭐 큰 도시는 아닙니다. 덴버가 있고 오로라라는 조그마지는 않죠. 하여튼 큰 도시인데 하여간 도시에 있는데 뭐 뉴욕, 시카고 같은 도시는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물건을 아마존에서 사면 길게는 이틀, 짧게는 하루 만에 옵니다. 프라임을 했을 때. 대단한 거죠. 엄청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효율적인 면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 만에 오는 물건들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번 팬데믹 때 아마존이 바로 이 fulfillment center, 이 그 웨어하우스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. 그래서 팬데믹 전에 비교했을 때랑 봤을 때는 딱 2배가 됐어요. 엄청나게 지었습니다. 전 지역에, 전 도시에 짓고 있어요. 그만한 돈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정말 더 성장할 그런 어떤 기미, 그 틈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뭐 아마존을 봤을 때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,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비즈니스죠.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그 성장률이 33%에서 27%로 줄었다. 저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나 봐요. 저는 뭐 그렇게 충격이 안 되는데 뭐 많은 사람에게는 뭐 큰일 났다 이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게 뭐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참 재밌다. 뭐 그 이유는 바로 이 IT 업종 그리고 클라우드가 필요한 업종들이 클라우드로 간 회사들을 봤을 때 그 비율이 5%밖에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100개의 IT 기업이 있다. 그리고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기업이 있다. 근데 그 중에 단 5%만 지금 클라우드에 기대고 있습니다. 요번에 저희 회사도 클라우드로 바꿨어요.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래는 로컬 서버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했다가 요번에 완전히 클라우드로 바뀌었습니다. 뭐 어떤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그게 로컬 서버에서 완전 클라우드 쪽으로 갔어요. 아마 저희가 쓰는 클라우드도 AWS가 아닌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하고 있지만 그쪽 AWS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져오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클라우드에 갈 수 있는 비즈니스들의 한 5% 정도만 클라우드로 가 있으니 지금 성장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,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걸음마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약으로 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3회 초, 조금 더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 3회 말,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갈 길이 많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할 그런 어떤 건덕지가 있다. 그렇게 봤을 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굉장히 좋은 어떤 입지에 서 있는 거죠. 그 회사 세 개가.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전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뭐 롱텀으로 봤을 때는 분기당 27%의 어떤 그런 성장률 엄청난 겁니다. 정말 전체 시장이 더 커지고 계속해서 27%의 성장률만 보여줘도 파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뭐 걱정을 하고 있지 않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익사이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롱텀으로 본다면 정말 아마존 갖고 한 적게는 5년, 뭐 길게는 10년을 본다면 아직도 엄청나게 성장할 그런 어떤 건덕지가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렇게 뭐 6% 정도 성장률이 떨어졌다.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 것도 아닌데 뒷걸음질 치는 것도 아닌데 성장은 좀 덜했다고 이렇게 막 떨어지는 이유, 막 120불 했던 주식이 지금 뭐 90불까지 그냥 30%, 25%에서 30% 확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미스터 마켓이 굉장히 비관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
하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 미스터 마켓이 비관적이었을 때 이 미스터 마켓에게 주식을 사야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좀 나쁘게 봤을 때 사야 싸게 살 수가 있어요.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S&P 500 인덱스가 한 3100? 그 밑으로 갔을 때 좀 사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야 될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애플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사고 싶고 뭐 사고 싶은 게 엄청 많습니다. 제가 리뷰했던 회사들 다시 한번 보면서 계속 써가고 있는데요. 그런 회사 막 사들일 때가 S&P 500가 한 3100 밑으로 갔을 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사다 보면 또 거기까지 내려가 준다면 미스터 마켓도 다시 낙관적으로 변하겠죠. 네,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존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OPD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